3. 스승이 주신 열쇠.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일면식이라도 있던 사람을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면 속셈 선생은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쳤다. 그전 교회에서 아름이 있던 이들을 우연이라도 부닥뜨리고 싶지 않았다. 급작스럽고도 조용히 옛 교회를 떠나왔기 때문이었다. 남편과는 미리 상의가 된 일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귀띔도 하지 않은 채 야반도주를 하듯 교회를 빠져나왔었다. 목사와 신도들에게 교회를 나가겠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책임도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캥기는 기분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았다. 주일학교에서 제법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던 속셈 선생의 아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교회를 중단했다는 것에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어울려 놀던 친구들과 더는 만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아이들은 한동안 띵띵 부은 얼굴로 지냈다. 그러다가 새로 옮겨간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자 아이들의 얼굴에 즐거움이 되살아났다. 속셈 선생은 교회를 옮기는 김에 이사도 했다. 임대 아파트에서 프레스티지빌로 옮겨 앉았다. 프레스티지빌은 지역에서 고급축에 드는 곳이었다. 그곳으로 이사한 후부터 속셈 선생은 자신이 부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 양 기분이 고양되었다. 실상 속셈 선생이 교회를 옮긴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생각지 않게 삼자대면에 서게 된 일 때문이었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말을 옮긴 속셈 선생은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다시 읊어놓아야 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찌그럭거리다가 화해를 하지 못하고 말전주를 한 속셈 선생에게 화근을 돌렸다. 말 많은 교회 신도들 사이에 끼어서 삐걱거리던 속셈 선생은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교회 덕택으로 취업이 된 후라서 손해볼 것 없다는 심정으로 그곳을 떠나오기는 했다. 학교와 달리 학원에서 일할 때는 교원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가르쳐야 될 과목을 필수 전공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취업은 비교적 수월했다. 목사의 주선으로 보습학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이유, 속셈 선생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임 선생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주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애들을 키우며 살림만 하다가 오랜만에 취업이 되고 나니 감회가 새로웠다.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는데도 일자리를 쉬이 얻게 되자 이게 웬 떡이냐 싶은 것이 기쁘기만 했다. 영어 전공자 임내하며 뻐기는 영어 선생만 아니라면 일터는 그런대로 순조로웠다. 원장과 고선생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수학선생 외에도 위층의 피아노 원장까지 두루 어울려 지낼 수 있었다. 임 선생이 퇴근을 할 무렵이면 배턴을 이어받은 중등 단과 선생들이 출근을 했다.
단과 선생들과는 일하는 시간이 다르므로 인사만 하고 지내는 정도였다. 부원장인 고 선생이야 학원의 얼굴만 뒤밀어 놓고 바깥 생활을 하기에 바빴다. 근래에는 학원 운영을 팽개쳐 두고 친구와 함께 마트의 계산원으로 일을 나가는 모양이었다. 남 보기에도 학원 선생이 그럴듯하지 아무러면 마트 계산원이 나을까 싶은데도 고 선생은 가르치는 일을 하려 들지 않았다. 남편인 고 원장에게 학원 운영을 떠밀어버린 고 선생은 밖으로만 돌았다. 임 선생은 임대 아파트에 살았을 당시 겪었던 서름을 벗어버리고 싶었다. 해서 기존의 임대 아파트보다 평수가 2배쯤 큰 프레스티지빌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스티지빌에서 임 선생의 집은 소형에 속했다. 프레스티지빌은 산과 호수 쪽으로 가깝게 들어앉은 동일수록 평수가 컸다. 산과 호수에서 가장 먼 임 선생의 집이 단지 내에서는 가장 작은 평수였다. 상류사회로 진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여전히 빈곤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이름을 망설임 없이 댈 수 있다는 것에 으쓱한 기분이 들었다. 지역이 부촌이라고 일컫는 고급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부터 어울리는 사람들의 급수도 달라졌다. 프레스티지빌에 사는 여자들은 제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 나가서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당당히 주장했다. 그중 시급한 요구가 근처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제 자식들과 분리시켜달라는 것이었다. 프레스티지빌의 아이들과 임대 아파트의 아이들은 학습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프레스티지빌의 아이들만 따로 떼어 분반을 하라는 주장이었다. 그런 프레스티지빌의 부모들 사이에 섞여 임 선생도 한 몫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 안면이 있는 임 선생은 바싹 나서지 못했다. 학교 측에서 손을 쓰지 않자 프레스티지빌의 여자들은 학교 신설에 대한 건을 관에 접수했다. 제 자식들이 따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하나 더 지으라는 요구였다. 임대 아파트는 지은 지 오래되어 사실상 그곳 주민들이 그 지역의 터줏대감이었다. 한데 신생 프레스티지빌의 주민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 들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었다. 프레스티지빌의 여자들은 스쿨버스의 배차 횟수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정하고 아이들의 반편성에 계속 입김을 불어넣었다. 임대 아파트를 먼저 경유하여 프레스티지빌로 들어가던 스쿨버스가 이제 임대 아파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경유지가 줄어든 스쿨버스는 곧바로 프레스티지빌로 들어가서 여유 있게 아이들을 실었다. 프레스티지빌에 산다는 이유로 임 선생의 아이들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이사를 한 후 자신의 격이 높아졌다고 여긴 임 선생은 이제 영어 선생을 눈아래로 볼 수 있었다.
한데 그런 생각과 달리 프레스티지빌의 안주인이 된 임 선생 앞에서 영어 선생의 태도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양 여전히 당당했다. 영어 선생은 평소처럼 천진한 낯빛으로 임 선생을 대했다. 임대 아파트에 살았을 때 느꼈던 홀대를 누구에게든 대갚음해주겠다는 심정으로 임 선생은 벼르고 있었다. 임 선생이 영어 선생을 향해 넌지시 나는 프레스티지빌에 살고 너는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그런데도 영어 선생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듯 굴었다. 임대 아파트의 주민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프레스티지빌로 이사를 가고 싶어 했다. 반면 영어 선생만은 분양 개시가 되면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이라고 했다. 임 선생은 영어 선생에게 불쾌감이 올라왔다. 순진한 얼굴빛을 띠고 남을 의식하지 않는 양 태연자약하게 사는 것이 볼수록 뇌꼴스러웠다. 임 선생이 더운 여름날 끙끙거리며 집에서 정류장까지 걸어 나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할 때면 영어 선생은 에어컨 바람이 날리는 자가용을 운전하여 학원에 나왔다. 임 선생이 구역 예배 때 보게 되는 돈 많은 신도들을 의식하여 장식용 중고 피아노를 들을 때 영어 선생은 제 집에 있던 낡은 피아노를 팔고 새 피아노를 일시불로 샀다. 영어 선생이 들여놓은 모델은 어쿠스틱 못지않은 음색을 지닌 높은 가격대의 디지털 피아노였다. 영어 선생은 악기 연주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어쿠스틱 피아노를 포기하고 헤드셋이 달린 디지털 피아노를 선택했다. 그런 영어 선생의 마음가짐에 임 선생은 비웃음이 나왔다. 남 생각을 어지간히도 하는 꽤나 잘난 여자로구나 싶었다. 임 선생은 피아노를 들일 때 영어 선생처럼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거침없이 어쿠스틱 피아노를 산 것이었다. 프레스티지빌로 이사를 하고 난 후 임 선생은 플루트를 배우기 시작했다. 악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노라고 임 선생이 슬쩍 과시를 하면 영어 선생은 과히 대꾸가 없었다. 그러나 위층 피아노 학원에서 종종 들려오는 크로스오버 음악의 선율이 영어 선생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임을 임 선생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임 선생이 공부방을 차려 돈을 벌 생각이 있으나 미천이 없다고 짐짓 겸손한 태도를 부려봤다. 그러자 영어 선생은 투자용으로 분양받아 놓은 또 다른 아파트를 팔아서 공부방을 차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임 선생에게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분양받아 놓은 아파트가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투자 가치가 없어져 골칫거리가 된 부동산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사실상 깡통 아파트였다. 아파트 두 채에 대한 대출금을 내느라 똥줄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교회 친구의 말을 듣고 투기용으로 사놓은 아파트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되어 가능한 한 빨리 처분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빗나가고도 남아 시세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빚으로 사놓은 것이라서 나날이 빚만 늘어갔다. 시부모가 죽으면 분배받을 재산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믿고 걱정을 덜 뿐이었다. 임 선생이 시부모의 시골 땅을 염두에 두고 상속받을 재산의 규모를 자랑하듯 꺼내보았다. 과연 영어 선생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다. 영어 선생은 없는 돈도 있다고 과시를 할 판에 시집과 친정이 모두 가난해서 물려받을 유산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말로 잘난 여자였다. 적당한 자랑은 자기 방어이며 본능인데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처지를 쏟아놓고도 영어 선생은 덤덤했다. 돈에 초연한 듯 굴어 더욱 고매해 보이는 영어 선생이 임 선생의 눈에는 물정을 모르는 여자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이번에는 임 선생이 화제를 바꾸어 교회에 나가볼 것을 영어 선생에게 권유했다. 교회에 나가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전도하는 척하자. 영어 선생은 단도직입으로 대꾸했다. 믿음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봐야 패만 끼쳐요. 신앙이 돈독한 이들에게 피해나 주는 거죠. 꼭 그렇게 신앙심을 따질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위해 나가봐요.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를 보니 신도들 사이에 인간관계가 생겨나서 취업이나 이직할 때도 유리하고 하여튼 인생이 도움이 돼요. 우리 구역 예배에 나오는 부인들 중에는 기업의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고위 공무원의 부인까지 두루 나와요. 지역에서 나름 상류라 여겨지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예배가 끝나고 담소를 나누는 수준부터 달라졌으니까. 이번 시의원 선거에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입후보했고 차기 시장에 출마할 분도 우리 교회에 다녀요. 그분이 시장이 되면 프레스티지빌 뒤편의 호수와 산을 시의 으뜸 자연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후 그 부근에 레저타운을 포함한 스포츠 컴플렉스를 세우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면 프레스티지빌의 가치가 엄청나지는 거죠. 프레스티지빌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을 찍어드려야 하니 이번 선거일에 다른 약속도 못 잡고 아무리 바빠도 선거하러 나가게 생겼네. 시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데 뽑아주어야 할 기준이 제 교회의 신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제가 가진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을 시장으로 선출하겠노라고 말하는 임 선생 앞에 영어 선생은 입이 다물어졌다. 종교를 갖는 이유가 연고관계를 늘려 취업에 이롭게 하거나 여타의 유리한 이권을 얻기 위해서라고 중얼거리고 있는 상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